일단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됐던 의료법 얘기부터 좀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의사들과의 전쟁이 이 여당에 조금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승세가 멎었다는 분석이 이번 주에는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패널들이 보셨을 때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현장에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파. 의사들과 대화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타협책을 슬슬 찾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 여당이 지지율에 이익을 봤다 그러면 적어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결에 나서야 될 때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를 조금 피로하게 느끼시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의 총책임자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발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뭐 지지율 이런 건 상관없이 적어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듭을 좀 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회의 주재하고 대화 가능성을 사실상 이제 차단했다고 보이는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소강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전공의들 비대위원장 역시도 대화의 의사가 열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쉽게 대화에 못 나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의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약간 대화의 소통 창구를 열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의사와 정부와의 지금 이 싸움들이요. 저는 늘 우려했던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이 방향 자체가 뭔가 크게 길게 보고 국민들한테 득이 되게 해주는 정책 방향보다는요. 몰핀이나 스트레이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뭔가 이게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잠깐 이제 완화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 말하자면 아니라. 때려잡자 공산당이 결국에는 뭐 이러자면 색깔론이나 이런 거라면 때려잡자 누구 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은 그런 이슈들만 끄집어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보면 왔다 갔다 하면 5개 정황판에 보면 정부가 의료 이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저는 무슨 상록수 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끝내 이기리라.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인들의 국정 운영의 지지에 있어서의 그 떨어지는 하락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서는 이런 아주 안 좋은 방향이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이제 스테로이드는요 계속 쓰다 보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돼요. 빨리 나서서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수습 국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좀 언급하면서 계속 이어나갈게요. 한국갤럽 조사고요. 지난 5일부터 7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27일부터 29일의 조사와 동일한 39%로 나왔습니다. 40% 가까이 나온 거고 이제 부정평가가 1%포인트 상승한 54%. 그러니까 1%포인트는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혹은 총선까지의 어떤 여론이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도 나오던데요.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의사 정원, 의료인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이 또한 대통령이 여론의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섭 위원장님이 정말 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잖아요. 지금 교수들까지 전공의들이 피해받으면 우리도 사표 낼래요 하면서 교수분들까지 사표 내고 있거든요. 지금 교수분들 때문에 비상 의료 상황이 좀 이제 굴러갔었잖아요. 네. 교수분들이 근데 투입이 이제 되면서. 교수분들까지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김재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좀 대화를 해서 너무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국민들께 줘야 하는 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숫자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이미 그것 얘기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을 해야죠. 자 봐라 이렇게 정말 많이 어렵고 국민들 원하고 있고 국민들 불편하고 있는데 당신들 집단 이기주의 하면 안 된다. 의료 수가 우리가 충분히 조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려면 하지 마. 우리 건강보험 우리 재정 동원해가지고 비상 의료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수당 더 많이 주고 간호사법 우리가 작년에는 반대했지만 PA 뭐 이런 것들 거부했죠, 좀더 거부. PA 간호사 이거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간호사들 손 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사분들을 막 목재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결국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의 말을 늘 네. 제가 존중하고 예, 찬성하는데 용산에서 장 소장님 말을 들었으면 국정지지도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설득할 그런 정부였으면 벌써 했죠. 그럴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비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체를 본인의 정책에 대한 완성을 위해서 볼모로 잡는 정부는 전 듣다 못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총선 때까지 강공책을 계속 이어갈 거로 봐요. 그러면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예. 표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판단을 굳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지금 일진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은. 왜냐하면 의사는 소수 집단이에요. 의사 면허 받은 분이 지금 14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 대비 14만 명은 정말 소수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동안 의대 정원도 계속 수십 년째 묶여 있었죠. 그리고 번번이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원격 의료라든지 어떤 새로운 개혁안에 대해서 그동안 의사 집단이 반대해온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집단 이기주의에 아주 강한 성향을 보이는 그룹으로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이때다 싶어서 때리는데 사실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더 뽑는다는 거는 제가 봐도 비현실적입니다. 그게 뭐 이제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것도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도 그렇죠. 아니, 집단 행동에 당장 나서는 조짐을 보이는 해부학 거잖아요. 실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정원의 70% 가까운 인원을 늘리면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때리니까 일진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으로 봐서. 여당은 이성현 의원님 지금 제가 예. 좀 발언을 두 분 발언한 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수파 패널로서 우리 서영주 부대변님은 윤석열 정권은 뭐 집권 여당은 몰핀 정권,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은 일진 정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제가 좀 균형을 잡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균형 잡으신 거 좋은데요. 유독- 이유는 그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는 이유는 선방에서 뭐예요? 또 이렇게 우리 또 일방적으로 MBC 를 이렇게 안 위해서? 돼요. MBC 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튼 바로 잡고 싶습니다. 예, 바로 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좀 종합을 하면은 김용남 정책위의장님 말씀은 지금 여당은 어쨌든 이게 뭐 지지율이나 총선에 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39% 내지는 40%는 예, 한두 예. 달 전만 해도 꿈의 숫자였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때는 30 밑으로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걱정들을 여당에서 많이 할 때인데 그 사이에 많이 상승한 건 틀림없고 그러면 그동안 다른 국정의 분야에서 무슨 성과를 내거나 잘한 게 있느냐? 원인을 찾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오직 하나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김용남 네.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게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예.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의료 정원 확대가 28%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럼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뭐 그렇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만 생각해서 앞으로도 강경 모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를 좀 봤지만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금 더 이상 뭐 상승세가 안 보이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정평가는 뭐 1%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장기화 갔을 때 오히려 정부 여당에 더 큰 피해가 더
더 그다음에 더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지지율만 순전하게 고려한다 그러면 강경 모드로 오히려 갈 수 없겠죠. 아니 그거는 상황 봐서 표 계산은 하겠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표 근데 계산을 할 총선이 겁니다. 32여일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지금 장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총선까지는 최대한 좀 여기에서 득을 얻어보자.